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예문해 봅시다. 동아, 일어나자. 테니스 suggested that 자, 이렇게 해놓고 요때 테이크에 밑줄 쳐서 어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이때 테이크는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법상 틀린 거죠. 이해됩니까? 왜 틀렸는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알았어, 쓰기 너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표정이야. 자, 봐봅시다. 네, 올라오세요. 자, 이때 테이크가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문장은 오히려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을 낚으려고 하는 애죠. 오히려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뭐야? 3인칭 단수인데 S 없네? 뭐야? 2D인데 과거가 아니네? 땡! 이렇게 하고 정답을 맞춘 애들이 많습니다.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예요, 이게. 이 문장에서는 위트니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목격자죠. 그럼 그 목격자는 제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디아를 제안했습니다. The accident, 그 사고가 take place라고 하면서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On the crosswalk, 횡단보도에서. 얘들아, 목격자란 건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이죠. 그럼 이 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 제안을 할 때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일어난 걸 보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대절은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이야?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 당위성에 해당이 돼야 돼? 안 돼요. 그럼 이 문장은 그 목격자는 제안했습니다. 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는 걸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는 take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되는 자리? had taken을 써야 올바른 자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목격자가 제안하는 시제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 정답은 had taken. 요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194번 문장으로 갑니다. 자, 194번에서는 자, 샴푸 앤드 아더 헤어 프로덕츠라고 했죠. 샴푸와 그리고 다른 헤어 제품들은 유스터코즈 야기시켰습니다. 뭐를? 트러블,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For my skin, 나의 피부에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So I use fragrance free item. 명사 뒤에 free가 달라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었죠. fragrance는 향기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나는 향기가 없는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계속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몇 번 설명해냅니다. 유스터 동사 원형을 쓴 거죠. 우리 유스터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과 뭐뭐 했었다라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유스터 코즈 야기 시켰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유스터를 조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선생님이 굳이 다시 안 쓸게요. 비유스터라고 해서 다 연계 다 알고 있죠. 오케이, 더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는요. 자, 195번은 빨간색이 아니네요. 네, 197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there are many volunteers라고 얘기를 했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at the disaster, 그 재앙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And they cannot be praised too much. 야,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cannot과 to가 함께 나오게 되면 이건 강한 강조예요. 그래서 cannot be praised, 칭찬되어질 수 없습니다. too highly, 아주 높게, 아주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돼요. 영어에서 cannot과 to가 함께 만나면 cannot의 not과 to의 부정의 의미가 강조가 돼서 이중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동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들은 cannot be praised too highly. 아주 칭찬받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칭찬받을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장입니다. 이해돼요? 얘는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내용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어요. cannot to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198번 문장이요. 자, 198번에서는 자, what we think we know today may well be wrong tomorrow 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일단 문장을 봤더니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썼고요.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뒤에 구조가 주동주동이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동주동이 나오면 이때 주어동사는 뭐다? 삽입이다. 그래서 주어 관계대명사 뒤에 삽입되는 주어동사는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관계대명사의 삽입은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관계대명사 주동주동이나 관계대명사 주동동이 나올 때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what we know,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메이웰 동사원형, 메이웰 동사원형은 아마 뭐뭐일지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되죠. 아마 뭐뭐일지 모른다. 그래서 may well be wrong, 틀리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tomorrow, 내일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may well을 써서 뭐뭐일지 모른다. 근데 우리 may well과 함께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애가 누구예요? 요 밑에 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자, 이 199번 문장에서는 you may as well을 쓰고 있죠. 영어에서 may as well을 쓰게 되면 얘는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죠. 또는 차라리 뭐뭐가 낫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may as well하고 may well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you may as well borrow a person's money. 네가 어떤 사람의 돈을 빌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뭐보다는 as his time, 그의 시간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되고요. 그래서 may as well A as B를 써서 B 하느니 A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may as well A as B는 똑같은 표현으로 뭐를 사용할 수 있고요? would rather를 사용할 수 있었죠. would rather도 역시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으로 would rather A than B를 써요. 그래서 as입니까 than입니까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앞에 may as well이 보이면 as가 정답이고 would rather가 보이면 than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B 하느니 A 하는 게 낫다. 대신에 얘랑 같이 정리를 하면 또 하나가 더 생기죠. 뭐뭐 하느니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똑같이 쓰는 표현으로 뭐 하나 더 있어요? not so much라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not so much A as B. 대신 얘네와 얘가 똑같아지려면 뭐를 바꿔줘야 돼요? 얘는 B와 A의 자리를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돼야 B 하느니 A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may as well과 would rather는 A as B나 A than B를 써야 B 하느니 A 하는 게 낫다인데 not so much는 바꿀 때 B as A라고 얘기를 해야 A 하느니 B 하는 게 낫다. B 하느니 A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 자리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may as well까지 확인. 자, 그 다음 201번으로 들어가서요. 자, BPP와 BPPD의 보어가 살아있는 케이스에 대한 경우입니다. 자, intransitive verb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자동사는 is not followed, 뒤따름 되어지지 않습니다. 뒤따름 받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an object, 목적어에 의해서 뒤따름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영어에서 follow는 선생님이 개념 딱 잡아놓으라고 했죠? follow를 쓰는데 A follow B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럼 A follow B는 누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A follow B는 누가 앞장서고 있는 거야? 무조건 뒤에 목적어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B가 앞쪽에 가고 있고 A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A가 B를 뒤따르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능동태는 무슨 태로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수동태로 바꿀 수 있고요. 얘들아, 능동태와 수동태는 의미가 어때요?
능동태랑 수동태는 의미가 어때? 똑같아요. 주어, 동사를 바라보는 입장만 주어의 입장이냐 목적어의 입장이냐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서 be followed by A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 문장 역시 B가 앞에 있고 A가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놔야지 듣기 평가라던가 아니면 문법 문제 또는 도표 문제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당연히 도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이 표현은 A 그래프가 얘고 B 그래프가 이렇게 더 높게 솟아있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바꿀 수 있죠?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으로 B가 앞서는 표현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B preced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B precede A라고 하면 precede가 앞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얘는 B가 A를 앞서다라고 해서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얘도 역시 무슨 태가 가능하고요? 수동태가 가능하고요. 그럼 A, B preceded by B. 그러면 A follow B와 전부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표현은 꼭 정리 좀 한번 해놓으세요. 딱 보고 바로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필기 먼저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얘는 자동사는 is not followed by an object 목적어에 의해서 뒤따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동사가 앞에 있는 거고 목적어가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and can never be used 결코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조동사 뒤에 수동태를 쓸 땐 BPP를 써야 되죠. 결코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in the passive 수동태에서 passive를 수동태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204번으로 가봅시다. 자,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and taken good care of, take care of가 돌보다 라는 뜻이고 굿을 써서 좋은 돌봄을 당하다 라는 뜻으로 수동태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태어났고 좋은 돌봄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y parents, 나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raised in favorable circumstances라고 얘기를 했죠. raised라는 애를 썼네요. 이때 raised는 당연히 우리 무슨 동사로 사용이 돼요? raised는 쓰였다 하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응? raised는 쓰였다 하면 무조건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는 100% 타동사예요. 당연히 raise의 뜻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된다고 했죠. 먼저 올리다, 오르다가 아니라 올리다였고요. 올리다와 함께 상승하다가 아니라 상승시키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모금하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기르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문제 등을 제기하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래서 레이즈는 이 네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맥락에 따라 적절한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건 레이즈는 쓰였다 하면 100% 타동사, 자동사 라이즈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럼 타동사잖아요. 그럼 타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타동사니까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영어에서 전치사구는 목적어 역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밑에 쓰이는 레이즈드는 뭘로 쓰이는 거고요? PP로 쓰이고 있는 거죠. PP로 쓰이는 레이즈드인데 앞에 등위 접속사 end가 없죠?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이 PP들과는 별개네요. 그럼 이때 레이즈드는 뭘로 사용이 된 거예요? 분사 구문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는 태어났고 좋은 돌봄을 받았습니다. by my parents, 나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길러지면서 어디에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요 PP가 분사 구문이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쪽으로 206, 7, 8. 자, 206번 문장에서는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대리아를. 그러면서 each individual, 각각의 개인이 should be given, 받아야만 한다고. be given, 받다라고 선생님이 해석한 이유 알죠? 문장의 주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면서 be given이 나오면 얘는 받다.
사람이면서 be told는 듣다, 사람이면서 be taught는 배우다 뜻이 거꾸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should be given 받아야 한다는 걸 믿습니다. 뭘? The opportunity 기회를 뭐 할 기회? To develop 발전할 기회 그리고 성취할 기회. 그러면서 to the maximum extent, to the extent라고 하면 이게 정도로라는 뜻이고요. 근데 어떤 정도로? 최대한의 정도로. 그런데 어떤 최대한의 정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형용사 possibly 이 extend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그럼 영어에서 명사가 후치 수식을 당하면 이 사이에 무조건 뭐가 생략된다?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항상 생략되어져 있다. 요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다시 한번 해서 자, 우리는 믿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받아야만 한다고 기회를 발전하고 성취할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가능한 최대한의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207번은요. We must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대디아를. 자, 이런 문장 잘 봐야죠. remember에 걸리면서 이 대시 목적어절로 이끌려지는 거고요. 근데 목적어절 속에 왼절이 하나가 찡겨져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접속사 외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부사절로 사용이 되고요. 영어에서 접속사절은 딱 두 개, 명사절과 부사절로 나뉘어지죠. 당연히 왼절은 부사절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럼 대절의 주어 동사는 it's spiritual meaning이 대절의 주어고 is lost가 동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언제 상실이 된다고요? When traveling is made 여행이 되어질 때 우리 be made는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당연히 make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로 make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쓰는 걸로 유명한 애죠. 그래서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잖아요. 그래서 make가 수동태가 되는 순간 be made 뒤에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는 짤 없이 무조건 뭐가 정답이다? 형용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be made 말고 하나 더 누구도요? be considered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be made와 be considered는 뒤에 형용사 부사 물어보면 무조건 정답이 뭐다? 무조건 형용사다. 이렇게 아예 암기를 해버리세요. 영어의 특성상 make라는 이 동사와 consider라는 이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동작을 수식하거나 생각하는 그 동작을 수식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됩니까? be made 형용사, be considered 형용사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when traveling is made 여행이 되어질 때 근데 어떻게 되어질 때 too easy 너무나 쉬워질 때 그리고 너무나 편안해질 때 그래서 여기에 나온 형용사 easy와 comfortable을 잘 가누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 문장은 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행이 되어질 때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하게 되어질 때 그것의 영적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밑에 209번 문장이요. 자 things do not happen 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things는 일들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자 일들은 do not happen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happen은 그냥 혼자 쓰이면 우연히 일어나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들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로 take place와 똑같은 의미였고 그리고 동시에 뭐와도 똑같은 의미고요. arise와도 똑같은 의미고 동시에 occur와도 똑같은 의미죠. 얘네들은 전부 공통점이 뭐고요? 완전 자동사라 죽었다 깨어나도 수동태를 못 씁니다. 원래 일의 입장에서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쩍 장난질로 things do, things are not be happened 이렇게 쓰면 당연히 어법상 틀려요. 얘네는 수동태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100% 틀립니다. 어떤 경우든 이해되죠? 그래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things, 일들은 are made to happen, 우연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자, 이 자리에 are made to를 쓴 건 뭘 확인해 보란 소리예요?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확인하라는 거죠. 우리 사역동사는 총 3개 있죠. have,
make, that. 아니 당연히 사역동사는 얘네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나 PP 쓰는 애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죠. 근데 사역동사 have, make, let 중에 수동태는 누구밖에 못 만들어요? make밖에 못 만들어요. 사역동사 have하고 let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럼 사역동사에 사용된 동사 make를 수동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겠죠?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무조건 be made가 만들어지고요. 사역동사는 수동태가 되는 순간 뒤에 있던 동사 원형이 무조건 뭘로 바뀌어요? 무조건 투부정사로 바뀌죠? 요거 까먹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PP는 어차피 형용사라 바뀔 이유가 없죠? PP는 그대로 PP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일들은 made 되는 것입니다. to happen 일어나도록. 그래서 아예 수거처럼 외워놓으셔도 괜찮아요. be made를 쓰고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건 사역동사 make의 수동태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동사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be made 투부정사는 해석할 때 동사 하게 되다 라고 해석이 돼요. 왜냐면 능동의 make가 시키다 하게 하다잖아요. 그럼 목적어의 입장에서는 하게 당한 거니까 되다 라고 해석을 하면 그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렇게 요런 애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뒤쪽으로 가서 210번 때는 없네요. 213번으로 가봅니다. 자, 213번 문장에서는 자, the environmental impact라고 얘기를 했죠? 자, 환경적 영향이래요. 그런데 무엇에? of radioactive waste, radioactive는 방사능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 disposal이라고 하면 처리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은 has not been fully evaluated 라고 얘기를 했죠. has been pp라는 표현을 써서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쓴 거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는 당연히 과거에 당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has not been fully evaluated 완전히 평가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and waste management 그리고 폐기물 관리가 is lacking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대로 직독해 볼게요. 자, 환경적인 영향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has not been fully evaluated 완전히 평가되고 완전히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뭐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214번 문장은요. 소셜 미디어. 자, 이 소셜 미디어는 is being used, be being pp를 썼죠? 그럼 비동사를 비비잉으로 바꾼 거니까 이건 현재 진행 수동태죠. 우리 수동태의 시제는 무조건 누가 관리한다고요? 비동사가 관리한다고요. 그래서 pp 앞에 있는 비동사만 바꾸면 시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is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 거 또 나오네요. be used 투부정사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 be used to를 쓰게 되면 앞에 주어가 사물일 땐 무조건 원형, 앞에 주어가 사람일 땐 무조건 ing 이렇게 정리했죠. 기억납니까? 사물 be used 투부정사 사물이 동사하기 위해 사용되다. 사람 be used to ing 사람이 ing에 익숙하다. 완전히 뜻이 달라졌어요. 기억나죠? 필기 안 해줘도 되죠 이거?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소셜 미디어는 is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to promote 홍보하기 위해서 companies products 회사의 제품들을 and raise brand awareness 이때 raise는 맥락상 올리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브랜드의 인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때 사용되는 raise는 뭐랑 병렬? to에 연결이 되면서 프로모트와 연결이 되는 거죠. to promote and to raise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오케이, 15, 16번은 여러분들에게 자, 그 다음 17번이요. 자, 얘는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도 건드렸던 애죠. 자, it is said that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it 가주어, 대디아, 진주어의 수동태 구문이에요. 그럼 it 가주어, 대디아, 진주어의 수동태면 일단 해석 먼저 합시다. 우리 is said가 나오면 얘는 말하여지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여겨지다라고 해석을 하라고요.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be said, be believed, be sought 얘네는 전부 여겨지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it is said 여겨집니다. 데디아가 books are better 책들이 더 좋다고 than the movies 영화들보다 create는 창조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전치사구 붙었죠? 그럼 밑에 created는 과거가 아니라 보고자식 할 것 없이 PP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movies 수식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created from books 책들로부터 창조된 이렇게 연결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을 똑같은 표현으로 선생님이 요 문장을 똑같은 문장으로 books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그럼 books로 시작하는 문장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대절의 주어가 가주어를 대신해서 쓴 거죠? 그럼 books에 맞춰서 books are said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대절이 주어를 잃었으니까 더 이상 못 쓰죠? 그럼 이 대절을 뭘로 바꾸고요? 투부정사로. 그런데 앞에 있는 V1과 V2가 같은 시제죠? 그럼 be를 쓰면서 better 이하는 변화 없이 똑같이 다 써주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 전환하는 거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문장까지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될 어법이에요. 오케이. 다음 56번 교육이네. 219번 문장이요. 자, it is not always enough to be forgiven by others 라고 얘기를 했죠. 자, it is not always not을 썼는데 always가 같이 나왔네요. 그럼 얘를 우리는 부분 부정이라고 부르죠. 해석할 때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은 항상 아니다 앞에 것은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it is not always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이 to be forgiven 용서를 받는 것이 당연히 forgive가 아니라 be forgiven이니까 용서를 받는 거죠. 앞에 it이 가짜 주어고 to야가 진짜 주어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누구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그럼 이 문장 다시 it is not always enough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용서 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sometimes 때때로 you have to learn 당신은 배워야만 합니다. to forgive 용서하는 것을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당연히 이때 yourself는 문장의 주어인 you와 똑같아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밑에 220번 문장이요. 자, we should look for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the opportunity 기회를 in every difficulty 모든 어려움 속에서 every 썼으니까 단수명사 나와야 되고요. 뒷부분에 instead of 뭐 하는 것 대신에 being paralyzed 자, instead of는 당연히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쓸 땐 무조건 동명사밖에 못 썼어요. 전치사 to와 투부정사 to가 겹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ing를 쓰려고 했는데 우리의 입장에선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마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being paralyzed를 쓴 거고요. 마비되어지는 것 대신에 뭐에? at the thought 생각에 뭐에 대한 생각? of the difficulty 그 어려움에 대한 생각에 in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기회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instead of being paralyzed 마비되어지는 것 대신에 at the thought 생각에 어려움에 대한 모든 기회 속에서 됐습니까? 즉 어려움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밑에 부분은 222번까지 갈게요. 자 every person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has the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to his point of view point of view라고 하면 관점이죠. 그래서 그의 관점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right to라는 표현을 써서 뭐뭐의 권리라는 의미로 전치사 to를 쓴 거죠. 그러면서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면서 it seems strange 그것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혹은 totally absurd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to you 당신에게 그러면서 without being put down or ridiculed라고 얘기를 했죠. without이라는 전치사를 썼고
뒤에 부분에 being pp를 써서 수동 동명사를 사용한 거죠. 뭐 되어지는 것 없이 put down은 끌어내리다라고 해서 비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ing put down 비하되어지거나 ridiculed 조롱받는 것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쫙 연결해 볼게요.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 비록 그 관점이 이상하고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에게 without being put down 비하되어지는 것 없이 조롱받는 것 없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이때 ridiculed는 당연히 앞에 being에 걸리면서 being put, being ridiculed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너다네요 6번. 자, 다음 7강으로 가봅시다. 아우 시간 애매하게 나오네. 실감은 너무 없어요. 7강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돼서요. 아이씨. 빨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정법 맥락은 다 잡혀있죠, 우리? 맥락은 다 잡혀있죠, 가정법.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아빠가 만들어 놓은 우리 집안의 법. 비웃었어. 네. 자, 가정법 간략하게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간 안 되면은 뭐 멈추고 다음에 정리할게요. 샘플링만 해서 그럼 확인해 보고 설명을 하지 말까? 현우야. 네? if 가정법 과거 언제 사실에 반대예요? 현재. 오케이, 좋아요. 민주야.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언제 사실에 반대예요? 네, 일단 하나 틀렸고요. 하리나,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 사실에 반대예요? 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한 명만 더 틀리면 다 해야겠습니다. 동건아, 혼합 가정법이 뭐예요? 시제 다른 어떻게? 혼합 가정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공식을 불러보세요. 앞에 헤드 PP에 뒤에는 그냥 모든 수를 해도 동사원. 오케이, 좋았어요. 우혁아,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 사실에 반대야? 사실 언제 사실에 반대? 갑시다. 자, 조금 빠르게 정리할게요. 빨리 보세요. 얘는 영어에서 가정법은요 제일 쉬운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영어 어법이 이렇게 그지 같은 게 맨날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가정법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틀을 제대로 딱 외워놓으시면 그냥 끝까지 계속 울거먹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저학년 때 배우면 배울수록 좋아요. 한 번에 딱 틀을 잡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법이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일단 가정법 과거로 if 가정법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if 가정법은 뒤에 달라붙는 요 시제가 if절 속의 시제예요. 그럼 if 가정법 과거는 if절 속이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영어에서 가정법의 시제가 정해져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밖에 없습니다. 얘네는 시제가 딱 고정이에요.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에 반대?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로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리고 얘와 함께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얘도 시제가 고정이에요. 당연히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 속의 모습이 뭐라고요? 과거 완료의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요. 얘는 무조건 언제 사실의 반대고요. 얘는 무조건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딱 이 두 개만 고정입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법들은 시제가 계속 요동쳐요.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 얘는 다 외우고 있죠? if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쓸 거 다 쓰고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요건 잠자다가 누가 물어봐도 바로 불러야 돼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우쿠시마 동사 원형. 그럼 당연히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동사 과거 자리에 be 동사가 오면
이 비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싸그리다 뭐만 써야 된다. 이게 기본 틀이죠. 그리고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if 주어 had pp 그리고 뒤에 쓸 거 다 써주고 주어 우쿠슈마 이번엔 have pp 이렇게 사용이 되죠. 당연히 우리 조동사 쓰고 have pp를 쓰니까 얘 자체가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기본 틀로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얘네들을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주어 위시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은 공짜로 줍습니다. 왜냐면 전부 얘네를 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와 함께 연결되는 애로 누가 있어요? 먼저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가 있죠. 자,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고요? 얘는 위시 시제의 반대예요. 즉 앞에 나오는 위시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고 위시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고1, 고2 때까지는 주어 위시 가정법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땐 주어 위시드 가정법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만약 위시드가 나오면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과거 사실의 반대가 돼요. 됐습니까? 당연하겠죠? 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에서 이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의 반대면 뭐에 벌써 어긋나? 시제일체에 어긋나잖아요. 주절이 위시드인데 그 종속절이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만드는 방법은 외울 게 없어요. if 가정법만 외우고 있으면 끝납니다. 하나는 if절의 모습을 따와서 주어 플러스 동사 과거형이에요. 하나는 주절의 모습을 따와서 주어 플러스 우쿠슈마 동사 원형이에요. 얘는 따로 외울 게 없습니다. 대신 방금 얘기했듯이 if절을 따왔죠. 그럼 if절의 어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비동사가 올 때 무조건 워밖에 못 써요. if절을 따왔으니까. 이해됩니까? 그에 반해서 얘와 함께 누가 있어요? as if 가정법 과거가 있죠. as if는 무조건 문장 맨 앞에 못 써요. as if는 as if 쓰기 전에 꼭 앞에 주어와 동사라는 주절이 들어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쓰고 나서 그 뒤에 as if 가정법 과거를 써요.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면 as if 앞에 있는 이 동사가 본동사죠. 문장에서 실제 동사 기능을 하는 애예요. 그럼 얘는 as if 가정법 과거를 쓴다. 그럼 얘는 wish 가정법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대신 wish 대신 본동사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 얘는 본동사 시제의 반대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본동사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 본동사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주어 wish 대신에 주어 동사 as if만 집어넣어 놓고 wish 가정법과 만드는 법이 똑같아. if절 떠와서 주어 동사 과거형 쓰거나 주어 쓰고 나서 뒤에 우쿠슈마 동사 원형 써주면 돼요. 주어 wish 가정법이랑 똑같죠? 그럼 역시 if절을 따왔으니까 이 동사 과거 자리는 비동사가 오려면 무조건 뭐를 써야 되고요. 됐습니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3학년 때 내신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쉽게 낸다고 주관식의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하라는 문제를 잘 내시거든요. 지금 이 문장에서 if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면 돼요? if를 as나 because로 바꿔주고 그리고 뒷부분에 언제 사실의 반대로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 문장으로 전환만 시켜주면 끝나요. 그리고 주어 위시 가정법은 어떻게 바꿔요? 위시까지 뚝 잘라서 주어 be sorry를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이때 주어 be sorry는 위시가 현재면 MR이지 위시가 과거면 was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뒷부분에 that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를 쓰지만 얘는 부사절이라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고요. that은. 그리고 나서 뒤에 언제 시제로 wish 시제의 반대로 문장을 전환시켜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as if 가정법은 as if까지 무조건 뚝 잘라서 싸그리다 in fact로 바꿔버리면 돼요. 또는 as a matter of fact로 바꾸라는 책들도 있어요. 요거는 뭐 아무거나 똑같죠? 전부 다 실제로 사실은 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나서 언제 사실의 반대로 본동사 시제의 반대로 표현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때 쓰이는 as if는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꿨을 수 있고요? as do로 바꿨을 수 있어요. 해석은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었고요. 이 가정법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가정법은 추측이 아니에요. 가정법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닌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걸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s if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he told as if he 이 자리에 were rich를 쓰는 경우랑 he was rich를 쓰는 거랑 이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he were rich를 쓰는